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6월달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등학교 2학년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때요? 좀 많이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선생님이 3월달 모의고사처럼 간단한 총평과 난이도를 또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요거는 예상 등급 컷입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그쵸? 뭐 굵직한 출판사별로 이제 이투스 거랑 이제 메가스터디 거를 좀 인용해서 갖고 왔는데, 선생님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3월 달에 여러분 문항에 대한 개수라든지 점수 배점을 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4점짜리 문항이 13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52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만 풀 수 있는 지금 2학년 분들이니까 2, 3점짜리 문항으로 17개를 다 맞추게 돼도 48점입니다. 이 정도에 안착하게 되고, 물론 여기서 한두 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개념 2, 3점 정말 쉽거든요. 그쵸? 특히 2학년분들 인정하십니다. 2, 3점짜리 다 맞추고 4점짜리 한 번으로 찍어도 거의 3등급까지 갑니다. 이게 보통 무난하게 3등급을 만들었던, 특히 옛날에 이제 선배들로 따지면 수리, 나형은 특히 거의 이게 되죠. 운 좋으면 2등급까지도 가니까, 물론 이제 2학년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2학년 때 조금씩 이제 나는 정시로 해야 되겠다, 내신 관리가 좀 힘들겠다, 정시 파이터로 갈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2학년 안에 무조건 여기까지 3등급까지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학년 때 이제 4점짜리 하나 갖고 한 달 정도 공부한다는 느낌을 해서 어찌됐건 최종적인 걸 2등급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수리 영역에서 2등급 안에 들어오면은 거의 인서울권이죠. 수리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과목들도 뒷받침돼야 되긴 하겠지만, 예, 그런 전략을 좀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진짜 이런 거는 좀 거친 표현으로 그냥 찍기 싸움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중학교 초등학생 애들 한 번으로 밀어도 10점대 나옵니다. 운 좋으면 20점대 나와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공부했다는 티를 주려면은 반타작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등급 컷을 갖고 얘기한 거였고, 그쵸? 나중에 나오면 한번 여러분 성적과 비교를 해보시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본 파트가 또 쉽진 않은 파트는 인정합니다, 선생님이요. 대단한 1단원이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물론 지수로그 자체도, 그렇죠? 지수와 로그 부분이었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부분도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대단원이 삼각함수가 들어갔다는 게 데미지를 크게 줬던 것 같습니다. 평균에서. 이 삼각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공식들도 많고요. 사인, 코사인 법칙에 응용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이번에 18문제, 삼각함수가 12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흔히 부르는 20번, 21번, 29번, 30번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4개를 다 틀려도 아까 예상 등급컷 보셨지만 80 초반 1등급 나옵니다. 이거 다 틀렸다 해도요. 근데 그 외에 4점짜리 문제들도 좀 여러분 챙겨두셔야 될 게 많긴 했는데, 난이도는 킬러에서 뭐 30번 정도는 분명 합성하면서 어려운 게 있고, 뭐 대칭성 유형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예년 6월에 2월로 봤을 때는 2학년 문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모의고사 난이도로는 막 엄청 어렵다, 엄청 변별력 있다, 이거는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킬러는 어려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모의고사 너무 어려워요. 학교 시험 달라요. 내신과 모의고사의 방향성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신을 따로 준비하고 모의고사 따로 준비한 느낌이기 때문에 공부가 많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학교 내신은 어느 파트에서 내신 심화로 낼 수도 있고요, 쉽게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어느 파트는 항상 쉽게 내고, 그죠? 어느 파트는 항상 어렵게 내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의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내가 정시로 좋은 등급을 받길 원한다면 어렵게 공부해 두실 필요는 있지만 기본 개념보다 탄탄하게 잡아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문항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뭐 어느 부분 뭐가 나왔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건 좀 그래요. 물론 풀이는 다 해놓긴 했습니다. 풀이는 다 해놓긴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3점은 진짜 기본 개념 문제니까 선생님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본 공식만 갖고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급하지 않는긴 한데 요건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 문제풀이 많이 할 때 이런 근에 대한 대칭성을 많이 얘기해요. 이 문제 풀겠다는 게 아니고요. 요 정도만 넘겨보시고 보면은 sin x가 넘어가서 이제 2가 되고 3분의 2가 이렇게 되는, 여기가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특수각 있잖아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아니더라도 근에 대한 대칭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뭐 아예 풀어버리겠다는, 거의 푸네? 그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이 가운데가 바로 x가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랑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고 이 베타가 2분의 파이 플러스 k라면 결국 이 두 근의 합은 이 대칭 축의 2배인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버리네. 문제 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대칭성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칭성을 갖고 푼다. 근데 이 대칭성이 마지막 킬러 문항에 사실 좀 녹아 들어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근의 대칭성 이 부분을 잘 복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가 끝나면 보통 시험지가 책상, 서랍, 가방 있고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2학년 때는. 그런데 그것을 차근차근히 뭐 한 주에 한 문제라도 여러분 피드백을 하시고 오답 정리하셔야지 나중에 정시로 준비하실 때 탄탄한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번 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눈여겨볼 거는 의외로 이게 도형 파트에서는 중학교 도형이 많이 접목되긴 합니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중학교 도형 다시 다 해야 돼요 2학기요? 그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정리하면 되죠. 얘도 내각의 이등분에 대해서 m 대 n이면 똑같이 m 대 n이니까 뭐 3k 이제 1k로 두고 시작하면서 그래도 여기 각이 주어져 있으니 끼인각 거죠. 3과 1이 된 끼인각 마주보고 있는 쪽 4k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코사인 법칙을 잘 쓰신 다음에 다시 요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항모음석은 이런 거죠.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시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코사인 법칙 잘, 사인 법칙 잘 한번 다시 정리해서 공식을 잘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공식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성능 문제들도 이런 스타일로 낼 수 있구나. 자, 또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16번도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 삼각형 ACB랑 삼각형 BCD의 넓이의 비가 3대인데 사실 얘는 이거를 공통변, 밑변으로 본다면 여기의 높이, 그러니까 H1으로 볼게요. 이제 요만큼의 높이 이제 H2가 되는데 H1과 H2의 높이 비가 3대2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로 3대2가 되기 때문에 결국 만약 A, B, C, D, E가 없죠. 이렇게 있으면 3분 A2의 길이에 그쵸? 5분의 3만큼을 H1이 5분의 2만큼 H2가 갖고 간다라고 해서 요걸로 이제 뭔가 교점으로 풀어주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점 A, B를 구해서 중학교 내용에 기본이지만 은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결정적인 점을 역할하는 것들을 X좌표, Y좌표를 구해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문제만 읽고 그림 보고 다시 문제 읽고서 아예 어려워 힘들어 찍어야 되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은 차근차근히 교점을 찍어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16번에 4점짜리 문제도. 그리고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2학년 분들은. 왜냐면 이게 넘어가다 보면은 좀 생략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사인 법칙이 대놓고 나와 있었고요. 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A, B, 끼인각 뭐 세타에 대해서 예를 든 거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얘는 사인 법칙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좀 접목되어 있는 문제이긴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인 법칙 또 나오네?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빈칸 추론하는 건 좀 생략된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다 느껴지면은. 자, 18번 문제도 여러분 이게 내저번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 내심이죠. 내저번의 중심. 내심으로부터 자, 각 변에 다 수직 이렇게 거버리게 되면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요렇게 되면 내심은 삼각형의 내각을 모두 2등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각을 좀 구하게 돼요. 4분의 이게 탄젠트 값이니까 12분의 4 루트 3, 이 3분의 루트 3이라서 여기가 30도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가 60도인 걸 알아내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4가 될 거고 우리 ABC 둘레 구하는 여기 12, 여기는 진짜 모르죠. A 이렇게 두게 되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아예 그냥 그쵸? A를 구해버려서 이제 삼각형 ABC 둘레를 구하는 건데 결국 얘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심의 성질과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코사인 법칙이 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법 많이 나온 겁니다. 제법 많이. 19번 문제는 좀 어렵긴 했어요.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루트 2-1이 뭐 예를 들어 p 뭐 대문자 a를 다시 치환하고 이거를 제곱한 거. a를 제곱하면 이제 2 -2 루트 2 플러스 1이라서 이게 3-2 루트 2로 과연 여기가 a의 제곱이구나. 요 관계를 과연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겠느냐. 좀 할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요거는 요 부분에 복습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1번 문제는 대놓고 어려운 문제죠. 킬러 문항 4점짜리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이 두 개가 이 문제에서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거,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된다는 거, 여기도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얘랑 얘를 보시면 xy 부호가 다르죠. 이렇게는 원점 대칭, 이렇게 원점 대칭해서 이거 풀어보신 분들은 그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선생님 풀이할 때 자연수 개수 구하는 건데 적어도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을 때는 역함수 관계를 먼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일지를 보셔야 되고 이 문제를 복습하실 때는 기본적인 두 함수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역함수 관계까지는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도 2학년 분들이 지금 풀어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킬러 문항은 맞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 하지만 이런 26번의 4점. 선생님 늘 말씀드렸죠. 3월달에 4점이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4개, 4개, 4개로 나눴을 때는 모습은 4점이지만 누구나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4개. 조금 응용되지만 노력한 만큼 맞출 수 있는 4개. 물론 킬러는 진짜 어렵긴 해요. 이거는 당일날 도입이나 풀이가 안 보면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보면 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바로 역함수 구하는 거구나 라는 고1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평행 대칭 이동을 정리해 두시면 되잖아요. 대입해서 역함수 구해서 하는 요런 게 딱 풀만한 4점인 거죠. 예, 선방할 수 있는 맞춰야 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그의 기본 성질과 더불어서 미체 변환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갖다 놓게 되면은 문제를 자꾸 풀어주는 느낌인데 이거는 자 k 로그 b의 c가 2k 로그 그쵸? c의 a가 3k잖아요. 이건 여기를 좀 주목하시면 돼요. 이거 싹 곱해버리면 1이니까 이거 다 곱하면 결국 6k 세제곱이 1이니까 k 세제곱이 6분의 1이구나. 여기에 대입해서 곱해서 20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풀만한 4점짜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도 해야 되지만 이 느낌은 꼭 갖고 계세요. 4점짜리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풀만한 4점짜리도 충분히 있구나 라는 느낌을요. 그래야 노력해서 맞출 거 아닙니까? 자, 28번 문제는 뭐 이 문제 풀 건 아닙니다. 뒤에는 의미를 알려드린 게 아니고 가끔 공부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거 있죠. 뭐 외분점, 내분점, 대칭 이동, 뭐 평행 이동 개념처럼 고1 개념이 나오는 건 그때그때마다 복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고3 됐을 때 수능 범위는 공통부분, 수원수, 그죠? 선택형 3개, 미적분, 기하, 확통이 맞지만 고1 문제가 단독으로 안 나올 뿐이지 당연히 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번 3학년 문제 기하에서 고1에 원방 들어가는 것처럼 뭐 지금 여기 내분점, 외분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나올 때마다 뭐 공식 노트, 요약 노트, 개념 노트처럼 뭔가 좀 영어 단어집처럼 만들어 두시면 되게 좋긴 해요. 나만의 노트처럼. 아시겠죠? 자, 29번도 요만큼 알파, 요만큼 베타 두면서 막 시작을 하는 건데 결국 이 문제도 푸시게 되면요. 참 희한해요. 또 이것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같이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뭐 코사인 법칙은 변형이라고 해봐야 코사인 갖고 하는 정도밖에 없지만 사인 법칙은 요 문제 풀 때 결정적으로 이용됐던 거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세 변의 길이 A 대 B 대 C랑 같다. 요거까지도 응용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사인 법칙의 응용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리해 두셨으면 좀 좋겠긴 했어요. 그러니까 29번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같이 접목됐다는 거. 그리고 이 사각형 ABCD 넓이 구할 때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를 찢습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다시 한번 응용돼서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까지 이용됐다는 거는 좀 개념이 많이 접목된 거죠. 확실히 킬러 문항답게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았고 30번 문제에서 풀이가 굉장히 거의 틀렸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 좀 복잡한 부분을 t로 치환할 수 있는 센스, 그리고 합성함수가 굉장히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1등급을 정말 노리셔야 될 분들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는 뭐 실근의 합이 56이라 했지만 아까 그 알파 플러스 베타처럼 근의 대칭성으로 여기 주기가 4고 뭐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뭐 가운데가 뭐 축이 또 생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근의 합이, 그죠? 이거의 2배다. 그러니까 이게 대칭으로 만들어지는 거가 실근의 합을 실근의 개수로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hx 여기에서 이 hx가 4-x로 요렇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이제 x가 2로, 그죠? 대칭 축이 된다는 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렵게 풀다가 나오는 포인트인 거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문제 읽으셔도 이 뜻 자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2학년 때는. 킬러 문항들은. 근데 그거를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지금 여러분 2학년 때 자신감 갖고 해야 될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 2점, 3점짜리를 완벽하게 푸는 것만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4점짜리 내가 노력해서 한 반 정도만 풀어도 까뿐히 3등급. 조금 랜덤하게 여러분 선택하시는 게 운 좋으면 2등급 끝자락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분명히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는 킬러 문항 몇 개에서 좀 어려운 포인트 있었지만 수월했다라는 건 당연히 풀고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여러분은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모의고사 유형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2학년 분들은. 그죠? 내신에 더 익숙하고 내신 문제집이 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신감이 낮아지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정시에 좀 더 무게감을 두시는 분들은 피드백과 오답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학년 때 목표는 늘 말씀드립니다. 2, 3점짜리 뭐 실수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지만 2, 3점에서 거의 90% 이상의 성취도를 보여주시고 4점짜리 그래 킬러 2학년 때 손도 못 대겠어 라고 하셔도 풀만한 4점짜리 한 4, 5개를 찾아서 푸는 것까지, 이것까지 하면 무조건 3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주시고요. 또 이제 3달 뒤에 9월달 굵직한 대수능 모의평가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준비했던 실력만큼 또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풀이 꼭 해주시고요. 아무튼 총평은 난이도는 막 엄청 미친듯이 어렵다 이건 아니었지만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는 충분히 존중하니까 틀렸던 문제에 다시 오답 정리하시면서 9월달에 기약하는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6월달 모의고사 긴 시간 학교에서 딱딱한 의자에 또 코로나라 이런 마스크 쓰고 보시면 좀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선생님하고 9월달 대수능 모의평가가 또 끝나게 되면은 전국연합 모의고사 총평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다음번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